안녕하세요 여러분, 피부과 전문의 권영만입니다. 오늘은 제가 진료 보면서 매번 물어보시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많이 걱정하시고 또 궁금해 하시는 게, 원장님 슈링크 너무 하고 싶은데요, 여기 볼살이 패이지 않게 좀 해주세요, 이런 분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그 이슈 테마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볼살이 패이는 거에 대해서 이것이 가장 첫 번째 주제가 되겠습니다. 만일 슈링크 때문에 진짜로 볼살이 패인다면 여러분, 이것이 정말 어떤 정도로 패이게 되냐면요, 해골이란 표현을 쓸 정도로 옆 볼살이 심각하게 패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해골이 되는 이 슈링크의 옆 볼살 패임, 이것은 과연 어떠한 기전으로 발생하는 것인가, 여러분 궁금하시죠? 제가 여러 가지 임상 사례들을 접해봄으로써 내린 결론인데요, 이것이 지방 분해 효과 또는 지방세포의 파괴 효과로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무엇 때문에 옆볼살이 패이게 되는 것일까요? 옆볼살에는 우리가 모르는 근막이라는 게 있습니다. 광대뼈에서부터 아래턱 이 사이에 직각사각형 형태로 비스듬히 내려오는 교근이라고 하는 근육이 있습니다. 이 교근 있는 곳에 이렇게 위에 널브러져 있는 이러한 직각사각형의 널힘줄 또는 표층 근건막 체계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를 영어로 스마스라고 부르는데, 이 스마스라는 이 근막이 표피로부터 4.5mm의 깊이에 존재하게 되는데, 이것이 늘어지게 되면 이 얼굴이 처지게 돼 있습니다. 이 스마스가 처지기 때문에 피부가 늘어진다. 그래서 이 스마스를 제대로 공략을 해보자. 그래서 탄생한 것이 바로 고집속 초음파 체계가 되겠습니다. 이거를 이제 특수한 그 광학을 이용해서 오목한 렌즈처럼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초음파가 발사가 되는데, 한 점에 이게 초점이 모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근막에 어느 정도 손상을 주게 되면 얘네들이 이제 그 손상이 회복되면서 수축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이프 장비를 이용한 리프팅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것을 이제 줄여서 당겨주게 되면은 이것이 이제 리프팅 효과가 일어난다고 보고 이제 탄생한 것이 울세라 슈링크 장비가 되겠습니다. 이 근막만 작용하는 게 아니고요, 4.5mm 깊이에는 어떤 조직들이 있냐면 유지인대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나무처럼 돼 있어요. 자, 여기서 이 나무 기둥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유지인대가 되겠습니다. 이 유지인대 위에 근막이 이렇게 있고요, 그 위에 피부 지지띠라는 이 가지가 있습니다. 이 피부 지지띠가 더 세밀한 가지를 내서 이것들이 피부에 고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유지인대라고 하는 것은 바로 뼈층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뼈층, 그 위에 근육층, 그 다음에 이제 지방층 이렇게 되고 그 위에 피부가 있게 되는데요, 이 근육이 작용하는 이 힘을 이 유지인대가 피부 지지띠를 통해서 전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일조하는 것이 바로 스마스층이 되겠습니다. 바로 여기서 스마스에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유지인대에도 작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유지인대의 수축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가 좀 더 쉬운 예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뭐 평범한 종인데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려고 하냐면요, 이게 유지인대와 피부 지지띠가 한 덩어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위에를 조금 찍겠습니다. 자, 평상시에 유지인대는 이 밑에 부분이 해당되겠고요, 이 위에 가지 부분이 피부 지지띠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한번 보십시오. 피부 지지띠가 당겨질 때도 높이가 낮아지겠죠. 자, 여기 높이 있다가 점점 낮아지겠죠. 이 부분 때문에 함몰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래서 정리하면 4.5mm 팁을 쓸 때 이것이 굉장히 깊게 들어가기 때문에 유지인대와 피부 지지띠 그리고 표층 근건막 체계 동시에 작용해서 그 길이가 짧아지기 때문에 이것이 함몰을 일으키는 것이지, 실제로 지방층이 용해되거나 지방세포가 파괴돼서 함몰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궁금한 게 생기겠죠. 그렇다면 4.5mm를 하면 안 되겠네요. 3mm만 해야 될까요? 이 층이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지방층이 짧은 사람들은 4.5mm 팁을 사용하게 되면은 뼈가 너무 아파요. 뼈는 우리 몸에서 초음파, 즉 음파에 대해, 소리에 대해서 가장 임피던스가 높은 조직입니다. 임피던스라고 하는 것은 저항값을 말하는데요, 이 저항값이 높을수록 전달은 안 되고 오히려 열을 많이 발생시키고 통증을 많이 유발합니다. 그래서 피골이 상접한 분들이 슈링크 하면은 엄청나게 아파요.
그래서 4.5mm 쓰면 안 됩니다. 피골이 상접한 분들일수록 3mm를 써야 됩니다. 그러면 옆 얼굴에 생기는 이 피부 함몰이 생기지도 않는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마지막으로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볼페임이 극도로 걱정되시는 분들, 그 중에서도 특히 피골이 상접하신 분들은 4.5mm를 하지 마십시오. 자, 그런데 이제 의사 선생님께 4.5mm를 하지 말아주세요라고 하면 뭐 좀 건방져 보일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어쨌든 여러분의 소중한 몸이잖아요. 강력하게 주장하십시오. 내지는 부탁을 하세요. 또 하나 팁이 또 있어요. 1.5mm 팁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슈링크에도 있고 울세라에도 있어요. 슈링크하고 울세라를 자꾸 비교 드리는데 왜 그런지는 아시나요? 자, 슈링크가 울세라를 모태로 하는 장비이기 때문입니다. 울세라가 원조죠, 사실은. 자, 그래서 이 초음파 장비들 할 때 이 팁이 보통 세 가지가 있어요. 4.5mm, 3mm, 1.5mm. 그래서 4.5mm를 제외한 3mm나 1.5mm를 하시면 옆 볼살 페인 상당히 걱정이 많이 더실 겁니다. 자, 그래서 조심스럽게 원장님께 부탁을 하십시오. 저는 옆볼살이 패일까봐 너무 걱정되니까 4.5mm는 좀 피해주세요. 그럼 원장님이 뭐라고 하실 것 같으세요? 4.5mm를 안 하시면 리프팅이 안 됩니다 라고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슈링크나 울세라라는 장비는 스마스층을 타겟으로 해서 리프팅을 하겠다는 원리에 의해서 탄생한 장비이기 때문에 4.5mm가 기본 원리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원장님들이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얼굴 살이 얇으신 분들은 사실은 3mm가 스마스층에도 해당되거든요. 그리고 볼살 페임이 극도로 걱정된다고 하시면 아마 원장님도 이해하실 거라 믿습니다. 또 하나, 슈링크나 울세라와 같은 초음파만 고집할 게 아니라 볼살이 패일까봐 걱정되실 정도로 얼굴이 살이 별로 없으신 분들은 고주파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고주파라는 장비는 초음파와 달리 침투 깊이가 그렇게 깊게 들어가지는 않는다고 했죠. 자, 그래서 좀 얕게 들어가더라도 리프팅 효과가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볼살 페임이 많이 걱정되시는 얼굴에 살이 별로 없으신 분들은 써마지나 인모드와 같은 고주파 장비를 더 추천드립니다. 자, 어떻게 오늘의 영상 많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영상이 많은 도움이 되었거나 지식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